부산에서 오셨다고? 네. 아,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저 오늘 7시 10분 기차 타가지고 한 3시간 정도 타고 온 것 같아요. 아, 이거 받고 또 바로 내려가세요, 아니면? 아니요, 서울 좀 구경하려고 해서 오늘 네네.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게 대부분인 프로젝트여가지고 사실 그런 식으로 적기에는 그냥 구현했다 이 정도밖에 적을 말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이력서랑 그 포트폴리오랑 또 이어지는 것 같은데, 포트폴리오도 프로젝트 위주로 뭔가를 설명하는 거고 이력서도 프로젝트 위주로 뭔가를 또 설명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제가 쓴 거는 이력서긴 한데 포트폴리오랑 또 구분이 또 모호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이 어려웠습니다. 지금 혹시 몇 학년이신 거예요? 저 4학년 1학기까지 했고 다음 학기가 막학기. 막학기? 몇 학점이나 들어요, 막학기는? 저 12학점. 되게 많이 듣네요? 제가 전과를 해서. 아, 전과를 해서. 어떤 계기로 혹시 전과를 하시게 되셨어요? 아, 이거 너무 솔직하게 나면 안 되는데. 왜요? 학교를 들어간 게 원하는 과에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점수에 맞춰서? 네. 아, 그쵸. 그런 학생들 많아요.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니니까요. 맞아요. 오히려 들어왔는데 내 길을 찾아서 바꾼 거잖아요. 차라리 그게 더 좋지 않나요?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인사팀에서 당연히 점수 맞춰서 가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그거를 억지로 숨기려는 게 더 리스크예요. 그걸 숨기려는 모습이 드러나면 이제 얘는 솔직이나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돼요. 왜냐면 일을 하다가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근데 그럴 때 빨리 인정하고 빨리 개선하는 게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데, 이걸 계속 쌓아도 거짓말을 하게 되면 나중에 큰 이슈가 팡 터져버리거든요. 학생들이 사실은 인턴이나 업무 경험이 있으면 좋죠. 좋아요. 당연히 좋아합니다. 현업에서도. 그런데 누구나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학교 프로젝트를 얼마나 잘 수행했고 이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기술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가 결론적으로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있어 보이는 인턴을 했는데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한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개발자 면접을 볼 때는 실무진들이 꼭 같이 들어가는 이유가 진짜 개발 능력이 있나, 이걸 검증하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서류상으로 그런 것들이 다 증명이 됐으면 사실은 면접을 볼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없더라도 내가 가진 이런 경험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프로젝트들 괜찮아요. 그런 것들도 내가 어떤 목적으로, 내가 어느 수준으로 얼마큼 할 수 있다만 명확하게 보이면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것들이 조금 잘 드러나진 않아요. 그래서 목표라는 부분에서 내가 어떤 목표로 이런 것들을 했고, 그래서 나는 이런 역량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 이 정도가 좀 보여야 되는 부분이 더 중요해요. 이력서는 이 사람이 이제 그 개발을 얼마나 좋아하느냐가 잘 녹아져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성장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했느냐도 같이 녹아져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정량적으로 난 이런 거 했다라고 쭉 쓰는 것보다는 나는 정말 개발을 좋아해서 이런 것도 했고 이런 것도 했고 이런 것도 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드러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위쪽에 그 자기소개나 이쪽에서는 크게 드러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어떻게 보면 전과한 거랑 이어지는 맥락이긴 하거든요. 전과를 하신 게 결국은 컴퓨터 하고 싶어서 전과하신 거고, 그게 잘 맞아서 이걸 하시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저는 스토리인 것 같아요. 이게 기계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다라고 넣는 것보단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그 스토리가 있는 편이 좀 더 이 이력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임팩트 있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이게 포트폴리오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게 진짜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디자인 같은 경우는 디자인 포트폴리오라는 게 명확히 있잖아요. 자기 했던 디자인들을 쭉 정리한 그게 있는데, 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 포트폴리오가 자신이 만든 거에 서비스에 사진만 찍어가지고 쭉 나열하는 게 의미가 있나? 하면 저는 조금 물음표거든요. 실제로는 동작 안 하는 것도 있고 이게 사진만 있고. 그래서 이력서 중심으로 하시되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내라는 데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런 GitHub 리포지토리나 아니면 런칭한 서비스나 그런 걸 링크를 모아서 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어요.
이력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강점이 있고 어떤 거를 이제 뭐 성장을 위해 어떤 걸 했다라는 거를 잘 표현하고 표현할 수 있게 정리를 하시고, 그럼 이제 프로젝트별로 이제 하신 거, 사이드 프로젝트 하신 거, 이거를 지금 하신 거에서 조금 더 정리를 하신 다음에 뭐 이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여기 GitHub 링크 있잖아요. 거기 리드미에 쓰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력서 보다가 들어가서 상세한 거 보고 하니까, 뭐 노션 같은 거를 썼거나 제가 여기 봤을 때 그 디스커션 해가지고 막 얘기한 것들을 봤는데, 저는 이런 게 되게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이 사람이 결국 팀 프로젝트를 했다는 거는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했느냐를 여기서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그거를 뭐 이런 문서와 툴이나 이런 도구들 이용해서 했고 이게 잘 워킹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조금 가산점을 주는 것 같아요. 다른 직군도 마찬가지긴 한데 프론트엔드 직군은 특히나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되게 많은 직군들하고. 만약에 제가 이제 면접관이라고 하면은 저는 여기서 기술적인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이 사람이 이러한 기술을 썼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걸 왜 썼느냐, 이걸 알고 썼느냐,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게 좋아졌다고 하는데 뭐 때문에 좋아진 거냐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본인이 100% 커버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못 한다고 하면 사실 이런 부분은 빼는 게 나아요. 뭐 쿠키를 이용한 SSL 환경에서 인증 로직을 했다고 하는데 왜 쿠키를 써야 됐느냐, 그리고 왜 SSL 환경에서는 인증 로직 구현을 다르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거든요. 아래에는 뭐 이제 뭐 라이트하우스 측정한 점수가 뭐 SEO 점수가 올랐는데 왜 올랐느냐, 어떤 부분 때문에 오른 것 같냐, 이런 것들을 되게 딥하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것 통해서. SEO 점수가 이게 100점이 아닌 거에서 오히려 더 걸릴 수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라이트하우스에서 SEO 100점은 사실 달성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서. 그래서 차라리 이거는 만약에 이 지표를 강조를 하실 거면 측정한 요 화면 있잖아요. 그거 캡처해가지고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걸 왜 했고 이런 스토리가 중요한 이유가 개발자 쪽에서는 어떤 부분 때문이신지도 좀. 제가 보는 역량 중 하나가 그게 있어요. 어쨌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는 직군은 현실에 있는 문제를 공학적으로 풀어내는 직군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문제다라고 하는 문제 인식이 필요해요. 애초에 그게 공감이 안 된 상태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냥 일이니까 한다. 그러니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거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시키니까 한다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만든 결과물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아트집 같은 경우도 지금 전시회 같은 것들을 한 번에 보고 싶어서 하신 거잖아요. 기존에는 이게 없어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맥락이 있는 거잖아요. 그 맥락이 있는 사람이 만든 결과물하고 그냥 뭐 만들어 보지만 만든 사람 결과물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좀 그런 거 많이 강조하는 편이에요. 그 주니어 분들이나 신입 분들한테 어떤 게 문제인지를 먼저 좀 파악을 해라. 그런 걸 항상 생각을 해라 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뭐 새로운 기술 같은 거 공부할 때도 새로 나왔으니까 한다가 아니라 이 기술이 왜 나왔느냐, 그리고 이 기술이 뭘 해결하려고 나왔느냐를 그런 어떤 맥락이 있을 거예요. 좀 그런 것들을 본 다음에 이거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게 결국은 이게 조금 습관 차이인데,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이런 기술이 나오는 맥락이나 흐름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런 맥락 없이 하시는 분들은 되게 파편화된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이어지지가 않아요. 저도 많이 공감을 해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발 그 자체의 역량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걸 조금 더 거시적인 환경에서 좀 크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인사팀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계속 오랫동안 성장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 문제 해결 능력을 검증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이렇게 되지라고 문제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기계적으로 하는 친구들은 기계적으로 그냥 이 주어진 일만 딱 보고 이것만 해결하면 끝!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인사팀이나 직장에서 바라볼 때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이 블로그 링크가 보니까 이거 개츠비로 하신 것 같은데 맞죠? 직접 그 템플릿 써가지고 올리신 거죠? 네. 이력서에도 그 내용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인 그냥 그 뭐 네이버 블로그나 티스토리 같은 걸 쓰는 것보다 직접 내가 이 도메인 사가지고 이런 거 만들어서 했다는 부분이 들어가면은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게. 그렇죠. 뭔가 적극적인. 네네. 내가
이게 뭐 블로그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서비스가 많으니까 그냥 쓸 수 있는데 내가 직접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도메인까지 연결해서 해봤다. 라고 하는 거는 저는 가산점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력서를 검토하는 입장에서는 이력서 진짜 많거든요. 네, 그게 회사마다 어떤 회사는 뭐 하루에 100장도 볼 수도 있고 그러면은 사실 뭔가 찍어낸 듯한 이력서는 잘 안 보게 돼요. 눈에 잘 안 들어오고. 근데 이런 이력서에서 이 사람이 정말 개발 좋아하고 그래서 성장을 위해 뭘 했고 이런 것들이 잘 도드라지게 나와 있는 이력서라고 하면은 좀 더 이력서를 오래 볼 거고 그러면 이 사람을 통과시킬 확률이 올라가겠죠. 이 사람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다,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다가 굉장히 일머리가 있다라고 저희는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나를 표현을 어떻게 잘하는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인의 색상, 다은 씨의 색상, 다은님의 색상을 가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조금 이야기해드리면 예를 들면 조금 더 그룹핑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목표, 뭐 어떤 내가 세부 내용, 프로젝트 수행 내역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꺽쇠 가루나 소제목 같은 것들 이렇게 적어서 그룹핑을 해주면 뭐 어디에서 뭐가 있다 이게 보이는데 지금은 어디에 뭐가 있지를 찾으려면 다 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독서 스터디 리딩을 했다라고 해서 저도 스터디를 되게 좋아하고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런 독서 스터디를 했다면 결과물들은 뭐지? 책을 몇 권 읽은 거지? 얼마나 읽은 거지? 이런 것들이 조금 잘 드러나진 않아요. 그냥 했다. 약간 요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잘 정리해 주시면 좀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아까 포트폴리오 이야기를 했었을 때 작동되는 링크를 보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는 거의 링크가 죽거든요. 네, 보니까 눌렀는데 안 되더라고요. 네, 백엔드 서버가 보통 닫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거를 동작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지. 이게 실제로 동작하는 거를 보는 게 굉장히 많은 거를 평가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뭐 만들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이제 여기 써 있는 거는 만들었다고 돼 있는데 동작을 안 할 수도 있고 그게 없으면 실제로는 코드를 까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동작을 하는 게 있어도 코드를 까보긴 하겠지만 근데 좀 눈에 덜 들어오긴 해요. 이게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그냥 계속 살려놓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서버 비용 때문에 네. 그러신 거죠. 혹시 학교에서 그런 거 지원해 주는 거 없나요? 없어요. 안타깝네요. 네. 근데 저는 독특한 걸 봤거든요.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서버 닫히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는 영상으로 찍어 놓더라고요. 사실 작동되면 제일 좋지만 이게 스크린 캡처하면 거의 현실감이 조금 떨어져서 작동되는 것들 하나하나 눌러보고 기능에 대한 설명이나 코멘트를 조금씩 달아 놓아서 아예 유튜브 영상 클립 하나로 만들어 놓는 학생들도 봤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좀 성의 있네 라고 느낄 수도 있어서 그 정도라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력서 자체에다가 그 동작한다는 영상 같은 걸 올려놔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까지 갈 필요 없고 그냥 GitHub 자체에만 올려놔도 괜찮아요? 영상 링크. 영상 링크는 이력서에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보를 볼 때 중요한 거를 먼저 보여주게 한 다음에 세부적인 거는 그 이후에 볼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거는 만든 결과물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볼 수 있는 거를 이력서에 넣고 그 넣기에는 너무 좀 길어지거나 너무 TMI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GitHub 그 리드미에다가 넣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별도의 포트폴리오를 정리한 페이지가 있다면 그쪽에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것 기본도 되고 뭐도 되고 뭐도 되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강조하면 약간 색상이 흐려져요. 색상이 섞이듯이. 그래서 하나의 색상을 조금 더 뚜렷하게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래도 하신 분 것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정제해서 그런 스토리들을 잘 만들어서 하시면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뭘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나는 뭘 할 거다라는 것들이 좀 더 드러나면 다른 사람들 대비해서 더 특색 있고
임팩트가 있는 이력서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